이제 빨간색으로 된 저 17개가 네. 히토류가 되고요. 21번, 39번, 57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17개 우리가 히토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단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있을 겁니다. 예, 네. 경히토류, 뭐 중히토류, 또 가장 무거운 헤비. 이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죠. 히토류가 나뉘는군요. 예. 그다음 이게 따라 저기 나오네. 거기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은 크게 세 종류로 분리를 해요. 경히토류, 가운데 중자 중히토류, 그리고 무거울 중자 중히토류.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7개 중에 가장 중요한 원소가 3개. 네. 저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예, 빨간색으로 했죠. 파라세오디늄, 네오디늄, 뭐 디스프로시움 이렇게 3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3개가 지금 이제 자석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네. 비쌉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경히토류 보시면 57번 맨 위에 란타늄 있죠. 이것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맨 위에 57번 란타늄 이 킬로그램당 한 5,641원, 5,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륨 보이시죠? 네. 여기 한 5,000원, 5,700원 뭐 이런 식으로 1kg에. 예, 1kg 킬로그램당. 근데 뭐 소고기 정도 되는. 예. 소고기가 비싸군요. 싸군요. 예. 굉장히 싼 편인데 싸네요. 제 픽셀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메뉴 이제 파라세오디늄이라고 있죠. 네네. 이게 킬로그램당 64만 원입니다. 64만 원. 확 비싸지는 거죠. 그다음에 네오디늄이라고 있죠. 예. 이게 64만 8천 원 정도. 네. 디스프로시움 이게 킬로그램당 64만 9천 원. 그러니까 100배 이상 비싼 거죠. 네. 많이 사용되지 않는 히토류에 비해서 100배 이상 비싼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터비와 유로피움 이런 것도 다 비싸고 인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산업 구조하고 수요 구조가 바뀌면서 뭐 다른 히토류는 또 가라앉고 지금 가장 핫한 게 이 세 가지 원소입니다.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디스프로시움. 이렇게 말이 어렵네요. 이 세 개 원소가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자석을 만든다. 네, 히토류는 자석을 만든다. 그렇죠. 히토류는 자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자석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걸 여기다 철, 붕소, 뭐 다른 원소들 넣어서 구워야 됩니다. 소결. 구워야 히토류 자석이 이제 자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 이거 그냥 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입니다. 캐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중국이 뭐 4,400만 톤으로 가장 많고 중국에 많은 건 맞군요. 맞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베트남 2,200만 톤, 뭐 브라질 2,100만 톤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근데 매장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량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한국이 많이 가져도 생산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도 중국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요? 예.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는데 이제 생산이 미비하니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중히토류 인기 많은 히토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토류도 매장량이 따라서 뭐 경히토류, 뭐 중히토류 이렇게 아까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경히토류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거든요. 중히토류에 비해서 아까 디스프로시움 66번 디스프로시움보다 뭐 경히토류는 뭐 10배 이상 매장량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경히토류가 많다 보니까 좀 덜 매력적이고 왠지 한반도에 뭔가 비싼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아니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에는 또 중히토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보면 뭐 중국이 뭐 한 21만 톤으로 한 7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생산량과 매장량은 또 다르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생산량 한번 보시면 절대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할 수도 없고 요거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두 번째죠. 43,000 톤으로 14%. 그다음에 호주 뭐 18,000톤으로 6%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국이 자석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에 관련된 거는 모든 공급망은 다 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히토류를 모터 만드는 데 쓰나요? 모터 만드는 안에 자석에
네. 자석이 필요합니다. 모터는. 그래서 자석이 모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필요하고 그 자석을 또 만들기 전에는 히토류를 또 캐야 되는데 네. 제가 바로 다른 질문이 없이 바로 네. 설명해드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매장량도 많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도 세계 2위거든요. 네. 43,000톤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원강이 생산돼 가지고 전부 다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나오는 생산량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죠. 네. 생산되는 거 캐낸다는 얘기. 캐낸다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미얀마도 생산량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미얀마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이 미얀마에 진출해서 중국이 생산하는 건데 네. 국가별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간 한 43,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원강이 광물을 캐낸다. 캐서 고스란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로 싣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16개가 뭉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걸 떼내야 되는 과정을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재련 과정을. 그렇네요.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재련할 때 굉장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히토류 1톤을 우리가 공정할 때 분해 진출이라고 하는데 그때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가 6만 세제곱미터 나오고요. 산성 폐수가 20만 리터 발생하고 암모늄 이온, 황산염 이온, 인산염 이온, 불소 이온, 그다음 중금속, 카드뮴, 방사성 원소인 토륨 어마어마한 독성 물질 폐수가 다량 발생됩니다. 1톤 정제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속 분류 작업에서도 방사성 폐수가 함유된 1.4톤의 유기용매, 우리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P507도 있고 옥살산에 의한 유기 함유 폐수가 엄청나게 나와요. 끝이 없습니다. 이걸 다 중국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련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재련 설비에서 그런 독성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걸러주는 게 가시가 중국에는 없고 어도부터 만약에 이걸 쓴다면 히토류 가격이 너무 비싸서 히토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호주에서 그 라이너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도 히토류를 생산하거든요. 중국의 가장 히토류 재련소가 큰 회사입니다. 이걸 어디서 운영하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해요. 그래서 호주에 히토류를 캐가지고 배로 싣고 4,000km 넘게 옵니다. 말레이시아 판탄이라는 곳에. 그리고 그 판탄 재련소에서 재련을 합니다. 자기 땅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원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 수반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련해서 이렇게 딱 핵심 광물만 가지고 가면 그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게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는 중국 거하고 호주 거는 어디 말레이시아 간다고요? 전 세계에 나오는 히토류 원강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거기서 재련합니다. 재련 캐파가 워낙 커가지고요. 거기서 목적들 원소로 우리가 말한 16개, 아까 말씀드린 3개 원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히토류 원소로 이렇게 자석 원소로 분리되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작업으로 팔리거나 독일, 호주, 일본,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아마 전략적으로 이걸 이용을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나쁜 건 전부 다 니네 나라에서 하고 좋은 건 우리가 하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가 있지만 개발 안 하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국과 똑같은 이유. 우리나라는 재련도 안 하고 캐내지도 않고. 캐낼 때도 사실은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루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요게 이제 중국 북방 히토류 그러니까 바이미너보라는 곳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병히토류 생산하는 곳인데 이쪽은 개발 단계, 최고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한 7,000명 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토륨 분질을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재련 말고 캐 단계부터. 근데 이 분진이 다 날아가지고 바이미너보 시가지 토양의 축적이 굉장히 두껍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독성 물질인가요? 방사성 원소입니다. 아, 그래요? 방사성이.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죠. 가축이 폐사하고 농작물도 안 자라고 40세 이하 주민 치아가 다 빠지고 그래서 이 바이미노 강산 주변 한 11제곱킬로미터 있잖아요. 주변은 토양, 지하수, 식물원, 방사성 물질 오염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어떤 시기부터
조사로 우리가 외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자료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